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제2과목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텔레마케팅 관리사 어려운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2과목에 한해서는 어려운 과목이 맞다. 다른 이제 이 시장조사 관련된 다른 자격증에서도 이 파트를 시험 보는 데가 많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사 시험 볼 때도 뭐 사회복지 조사론 쪽에도 이게 들어가죠. 그리고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 알겠지만 경영학에도 시장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트 중에 하나고 뭐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분들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찍자. 에라 모르겠다. 이거는 과람한 면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찍고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강의보다 이 김인호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 8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또 되겠습니다. 강의하는 김쌤 시작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텔레마케팅 관련해서 출제 기준 제2과목에 해당하는 시장조사죠. 시장조사는 주요 항목 1, 2, 3, 4 파트로 나눠져서 1-1에는 시장조사의 의의, 절차, 윤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점수밭 상당히 쉬운 내용이고 표본조사 2차 자료, 1차 자료 설문 이게 무슨 소리야? 표본조사 무슨 뜻이야? 2차 자료 뭔 소리야? 2차? 두 번 조사하나? 이렇게 좀 혼동이 오실 건데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쭉쭉 따라올게요.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웹조사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측정에 해당하는 측정과 척도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 뽀개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토대로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정도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쉬운 문제도 있고 또 물론 어려운 문제를 제가 뽑기는 했습니다만은 요번 파트는 이론적인 부분 공부도 조금은 제가 시켜드릴 거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특히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능하면 한 3-4강 정도로 이렇게 딱 끝내려고 해요. 너무 강의가 길어봤자 여러분들 집중도도 흩어지고 근데 이 시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강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만큼 봐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파트를 김인호의 강의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격증을 이것만 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격증 딸 때도 그때 설명 들었던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할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1번. 이게 뭐야? 이 과목 시장조사 예시 문제라고 해놓고 김태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시장조사입니까?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은 우리가 보통 자격증이다 그리고 용어의 정리다 혹은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특히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미국 쪽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이제 그 영국의 이제 학자들도 이제 많이 이제 내용을 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김태희 혹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보검 생각을 했을 때 김태희는 세상에 뭐 키가 크진 않지만은 팔등신에 뭐 피부가 좋고 너무 아름답고 눈이 크고 눈망울이 어쩌고 이런 미사옥으로 하나하나 들자면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우리가 책이나 혹은 강의에서 공부할 때 수많은 강사분들이 딱 모모는 모모입니다라고 정리해 주기보다는 그거를 읊는 데 지나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읊고 그거를 이제 나열시켜 줘요. 그러면 그 나열을 보고서는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나열을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 특히 객관식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외워질 게 많아. 그래서 시장조사를 포기하거든. 자, 우리가 김태희 혹은 뭐 누가 있을까요? 박보검 또 뭐 여러 가지 이병헌 이병헌 너무 좀 오래됐나? 근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김태희는 아름답다. 김태희는 이쁘다.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공부도 잘했지. 서울대 나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딱 두면은 나머지 미사오구에 대한 내용들, 나머지 세세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를 저절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드리는 내용은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김태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으며 보는 순간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무슨 소리야? 그렇지. 김태희 보면은 이쁘니까 행복감을 느껴.
김태희는 아름답고 지식과 외모의 완벽을 가진 인간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술에 취해 가끔은 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술에 취하면 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럴 텐데 이게 무슨 소리지? 많은 남성들의 이상형에 가까우나 국민의 30-40%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 여기에서 아니야. 김태희는 이뻐. 1번, 2번은 확실히 이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술에 취해 가끔은 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건 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남성들의 이상형에 가까우나 국민의 30-40%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아닌 것 같지만 왜냐면 이쁘면 술에 취한 것도 이쁘겠지. 그러나 30-40%는 아니겠지. 자, 이게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1과목에 해당하는 우리 판매 관리라든지 혹은 시장 뭐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을 우리가 텔레마케팅 관리사 준비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틀리는 문제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확실하게 아닌 거를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기 1, 2, 3, 4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책을 안 내는 이유는 제가 설명 혹시 드렸나요? 요거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텔레마케팅 관리사 관련해서는 시험이 상당히 쉽고 자격증 취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제 필기는 그냥 그 김인호 강의만 몇 번 듣다 보면은 그냥 거의 100점 만점으로 합격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실기도 필기를 차분하게 준비한 분들은 뭐 보통 이제 필기 그 시험 끝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기 시험조차도 필기를 반추해서 내는 필답형 문제 같은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합격률은 물론 30%예요, 실기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듀피디 관계자분들한테 이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제가 책 안 낼래요. 그 정도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책을 내면 또 그 책값도 한 3-4만 원이잖아. 또 어떤 분들은 사전처럼 책 하나 제가 가지고 있고 싶은데요. 독학할 거야? 그러면 책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던가. 보통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치 않은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볼 때 쓰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냥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특히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현대 기법에 대한 게 매해마다 좀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언젠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남양유업에서 약간 이렇게 그 판매처에다가 자기 직원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풀어서 자기네 우유를 많이 팔게끔 원래 이제 우유를 그 10팩 정도 판매하는 편의점에다가 막 100팩을 밀어넣는다든지 자기 제품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엄연히 보면은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예요. 푸시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윤리적으로 좀 너무 과하게 했다 해서 이제 한참 문제가 이슈성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물론 이제 책을 내면은 저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이제 인지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살 때마다 저한테 떨어진 돈도 있을 것이고 회사도 돈을 벌 것이고 하지만 텔레마케팅 관리사만큼은 좀 그럴 정도의 수준의 자격증은 아니니까 책 없이 그냥 원스톱으로 강의만 가지고 쭉 한번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책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대. 왜 책 안 내시냐고. 근데 만약에 책이 그렇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을 사도 상관없어.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책을 사다 보면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시장 조사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의로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1, 2, 3, 4에 해당하는 그 꾸민 설명들이 있잖아요. 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일일이 외우려고 하다 보면 이 자격증 어렵습니다. 공부하기가. 특히 이 시장조사 파트는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정답은 뭐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지. 근데 뭐 이건 예시니까 뭐 중요하게 뭐 볼 건 없고 이러한 공부 방법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태희 학습법, 단어 연상 학습법. 물론 단어 영상 조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시장조사 방법론에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하나의 단어를 보고 이건 이거구나라고 딱 하나만
머릿속에 개념만 딱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문제 객관식은 풀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냈을 때 못 풀 때가 있어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냈을 때 못 풀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선생님 100점 만점 중에 25문제잖아요. 한 문항당 한 4점 정도 될 건데 그 100점 만점 중에 보통 5, 60점은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부분은 무조건 설명을 해 줘.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 강의만 잘 들으면 5, 60점은 무조건 맞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아는 문제도 틀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자주는 안 내지만 매번 내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 내는데 가능성 높은 부분을 제가 개념을 딱딱 잡아 드릴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80점 과목별로 80점 이상 나올 것이고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면 한 70에서 65점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100점 만점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좀 적게 들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요것 때문에 이 앞부분 한 거야. 자, 시장조사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시장조사 영어로 뭡니까? 마케팅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그 특정한 상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조사 관련해서 내외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이런 열을 줄줄줄줄줄줄 읊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헷갈리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조차도. 자, 정리해 드립니다. 시장 조사는 여러분 우리가 1과목에서 마케팅 리서치, 마케팅 조사 관련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뭐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를 모집해서 뭐 조사하는 거다. 마케팅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타사를 조사하는 거다. 또 혹은 뭐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했단 말이야. 자, 시장 조사 정의 이제 들어갑니다. 시장 조사는 여러분들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외부로 봤을 때 내부는 뭡니까? 기업, 우리 회사. 외부는 뭐예요? 타사 혹은 소비자 혹은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시장. 그죠? 그런 곳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조사는 물론 내부도 시장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시험에서는 가장 옳은 거 고르라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외부 찾으면 돼. 외부. 자, 봅니다. 기업의 일상거래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규칙적으로 모으는 과정. 이거 어디예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죠. 그죠? 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시장의 크기, 위치, 구성 등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거 뭐예요? 외부죠. 외부. 그죠? 기업이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기업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보이다. 이거 뭐예요? 내외부죠. 외부 환경 및 기업 내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것도 내외부죠. 처리하여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와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했어요? 시장조사는 외부로 생각하세요. 그냥 외부로 생각하십시오. 내부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개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정답은 그래서 당연히 내용이 나오겠지만 책에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혹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사전 찾아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시장조사는 정의가 잘 나오지도 않아. 개념 이딴 식으로 나와. 과거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전략 수립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야. 김태희는 우리에게 뭐뭐를 하며 이거잖아. 김태희는 이쁘다. 요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돼. 박보검은 잘생겼다. 그죠? 마케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다양하고 객관적 정보를 모으는 과정, 목표 시장, 경쟁사, 환경, 자, 됩니까? 요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 가지고 독학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 1번 문제 딱 보자마자 찍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정답은 뭐예요? 2번이죠. 그죠? 자, 봅니다. 자,
이게 또 헷갈리는 이유가 1과목에 공부하면서 이제 내부 정보 시스템, 조사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딴 거 공부한 분들이 이딴 거로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공부한 분들이 더 헷갈려. 그죠? 그래서 시장 조사는 좀 제가 좀 과감하게 설명을 뚝뚝 자를 건 자를 거예요. 자, 봅시다. 2번 일반적인 마케팅 조사 과정으로 옳은 것은 마케팅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나 보다. 하나의 문제가 제기가 돼. 원래 에듀피디에 김인호의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굉장히 매출이 잘 났어. 10명 중 8명은 뭐 김인호밖에 안 들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매출이 뭐 50%, 40%, 30% 떨어져. 문제가 제기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원래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지금 90이나 100%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사할 필요가 없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케팅을 조사를 설계하죠.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를 설계해.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죠. 이 자료 수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수집된 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결과를 발표해서 사장님 이런 이유 때문에 김인호 과장이 김인호 강사의 내용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결론을 내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마케팅 조사의 과정으로 옳은 것은 1번인데 이 문제가 아주 쉬운데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케팅 조사 설계 공부할 거고요. 자료 수집 파트 공부할 거고 자료 분석 파트 공부할 건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조금 겁부터 드리자면 이 시장 조사에서 여러분이 넘어야 되는 산이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산 딱 보면 내가 이제 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딱 보면은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고비 이렇게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야. 그걸 보자마자 여러분이 겁을 확 내가지고 포기해야겠다. 시장조사 어렵다. 이럴 거란 말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강의를 내가 이제 길게도 안 할 거야. 최대한 길어봤자 한 5강 정도 될 거야. 요거 다 보면 80점, 75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저를 믿고 계속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자, 봅니다. 시장조사 시 자료 분석 과정, 시장조사 절차 이제 공부하고 있죠. 시장조사 시 자료 분석 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자료 분석 들어봤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우리가 뭔가를 어떤 마케팅 조사를 할 것인지 설계를 해가지고, 자료를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수집할 건지 결정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파트야. 그 문제야. 그 문제. 자, 시장조사 시 자료 분석 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일단 뭐 정답만 말씀드리자면 왜냐면 공부 안 한 상태에 이거 못 푸니까 일단 정답은 통제예요. 통제. 자, 그런데 자료 분석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장조사 자료 분석은 자료를 수집을 했어. 설문조사를 하든 어떤 리서치를 하든 질문지를 돌리든 전화조사를 하든 뭔 조사를 하든 해가지고 자료가 수집이 됐어. 근데 수집된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는 굉장히 무의미해. 성의 없이 그냥 1번으로 다 찍은 자료가 있을 것이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설문조사 제가 참여할게요 해놓고 공란으로 해서 그냥 공란으로 빈 백지로 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우리가 데이터 안에 넣으려 그러면 어떻게 돼? 데이터가 상당히 좀 이상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 불필요한 데이터를 편집하는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분석할 때는. 자, 편집을 한 상태에서 코딩 과정이 중요합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명제와 수치화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순서내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필요 없는 자료, 이거 필요 없는데 편집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코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엑셀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SPSS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격증 따면서 그거까지 알라 그러면은 막 골머리 아프니까 엑셀은 알잖아. 엑셀. 어떤 데이터를 자동 합계한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카운트 이프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답변 나온 거에서 우리가 이제 김태희가 좋다고 한 사람을 개수를 구한다든지
박보검이 좋아한다는 사람 개술과 이런 함수 넣는 거 있죠. 그걸 코딩이라 그래. 코딩. 됐죠? 코딩.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고객의 답변한 거를 모집해 가지고 그 조사자가 이 김인호라는 사람이 설문조사 참여했는데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5번에 1번 이런 식으로 했네 라고 입력하는 과정을 들어가요. 그걸 토대로 뭐를 해요? 수집된 자료, 야 이거 오타다, 미안해요. 자료를 입력해서 수치화된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합니다. 자, 그러면은 편집 먼저 하고요. 코딩 하고요. 입력해서 뭐를 해요? 분석을 하죠.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써지냐? 편집, 코딩,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입력이 들어가야 돼요. 통제는 다른 과정에서 하는데 보통 이제 자료 그 수집 과정에서 이제 통제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상위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통제를 알 필요는 없어. 우리는 뭐만 알면 돼? 편집, 코딩, 입력, 분석.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짜고 편집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편집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하고 입력을 한다. 입력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요 순서만 조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4번. 마케팅 조사의 방법과 종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생님, 저는 마케팅 조사의 방법? 그러면은 이게 조사 방법일 것이고, 그죠? 이건 종류일 것이지.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마케팅 조사 방법과 종류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고비를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고비. 제가 이제 한 5가지 산 넘는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산입니다. 이 표를 딱 보자마자 수강하는 분들이 야 시작됐다. 야 시작된다. 신난다. 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제가 절대 그럴 리 없겠죠. 여기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암기해야 될 건 제가 2번, 3번, 3번, 4번 얘기해가지고 암기를 저절로 시켜드릴게 분명하기 때문에 믿고 계속 따라오면 돼요. 외울 거 별로 없어. 자,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제시했죠? 문제를 제시했으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설계를 해야 돼. 첫 번째, 탐색조사라고 있어요. 탐색조사 말고 다른 표현도 있는데 어차피 이 자격증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탐색조사. 2번 기술조사, 3번 인과조사고 그 안에 세세 항목들이 이렇게 있죠. 자, 요거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고비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탐색조사랑 인과조사는 외우지 맙시다. 자, 첫 번째 인과조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조사인 거야.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잠바가 잘 팔리는구나. 이런 원인과 가격이 조금 할인되니까 매출이 늘어나는구나. 혹은 순이익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실험조사라고 합니다. 실험조사. 이건 종류고 이건 방법이지. 그죠? 실험조사. 이걸 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알면 되지. 그죠? 탐색조사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탐색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할 때 쓰냐면은 원인을 잘 모를 때 써요. 이거는 원인을 규명할 때 쓰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모를 때 문헌을 조사하거나 사례를 연구해요. 근데 여기에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잠깐 지울게요. 전문가 의견 잠깐 지울게요. 요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탐색조사 혹은 사례조사라고도 해. 그래. 사례조사라고도 하는데 뭔가를 탐색해. 자,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책이나 문헌이나 사례를 조사하거나, 그죠?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탐색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외울 것까지 없어.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뭔가를 탐색하나 보다 내가 지금 탐색만 지금 네다섯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탐색은 뭔가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는 거죠. 이제 후배가 우리 이제 관리자로 계시는 우리 이제 부서장급으로 계시는 분한테 매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그 부서장은 일단은 텔레마케팅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전문가 아닙니까?
아, 너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매출 발생이 조금 어려운 거야. 마감 PR이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식을 탐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명제적인 책이나 연구 조사 결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탐색할 수 있다. 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가조사 같은 경우에는 인가조사 같은 경우는 결론이 뚜렷하잖아. 그리고 원인도 뚜렷하잖아. 이럴 때 쓰는 거고, 탐색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인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외울 거는 없고, 탐색조사와 인가조사는 그냥 나중에 객관식 문제 보면 아, 그렇지, 탐색은 이거지 라고 뜻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기술조사, 기술조사. 자, 기술조사라고 써놓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숙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테크놀리지라고 숙지하시면 안 돼요. 기술적으로 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대상의 특징이나 모습, 모형을 묘사하거나 기술할 때 써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통해서 조사원이 응답자들한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답니다. 저거는 저렇답니다. 우리나라 남자 인구 중에 100명 중에 12명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술할 때, 뭔가를 기술하다. 그때 쓰는 말이 기술이에요. 기술조사. 됐죠? 자, 그러면 기술조사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소리,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죠? 자, 일단은 서베이 봅니다. 서베이. 서베이가 영어로 설문조사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마케팅 리서치라고 하면 시장 조사고, 마케팅 서베이라고 하면 그것도 한글로 보면은 시장 조사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은 정확한 표현으로 뭐예요? 시장 설문조사 정도 되겠죠. 그죠? 시장 설문. 자, 그래서 서베이는 뭐다? 설문이다. 근데 선생님 질문도 써 있는데요. 그래, 질문도 서베이라고 표현을 해요. 설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뭐 물어보고서는 정답 1, 2, 3, 4 중에 설문조사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질문은 뭐냐면은 그 지식을 알고 모르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김태희가 세 번째로 출연한 작품은 뭡니까? 이런 거지 뭐. 그죠? 자, 그러면은 패널 조사와 횡단 조사와 종단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딱 들으면 알겠지만 야, 패널인가 봐.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들을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표본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패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우리 새끼였나? 미운 우리 새끼인가? 거기 보면은 김종국이라든지 어떤 연예인들의 부모님들이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패널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항상 똑같이 앉아 있잖아. 그죠? 정해져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조사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어떨 때 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집단, 요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거 이제 무작위로 뭐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몇 명을 표본 추출을 했어. 근데 그걸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브랜드 가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 원래 항상 이 패널은 삼성을 항상 샀었어. 근데 갑자기 LG를 샀네?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기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조사할 때 이 패널 조사라는 걸 써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패널이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횡단하고 종단이지. 자, 요거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횡단 조사, 종단 조사는 가로 횡자 써서 횡단, 세로 종단 이건데 요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기술 조사 중에 횡단과 종단은 고무공. 고무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땡땡땡땡 튀기죠. 하나의 표본 혹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같은 조사를 하는 거를 종단 조사라 불러요. 자, 횡단 조사는 뭡니까? 고무공 그것도 마찬가지야. 한 번 굴리면 끝이잖아. 근데 요거는 뭐냐면 하나의 모집단이나 표본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표본을 가지고 검사를 동일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50대 수강생의 김인호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죠? 연세가 좀 있는 분들,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인호 강사의 그 만족도가 어떤지를 동일한 도구로 조사를 했어. 근데 이쪽은 좋다, 굿. 이쪽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양쪽이 갈려.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선호도가 어떻게 분화되는지 그 계층 간의 차이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횡단조사예요. 됐습니까? 자, 종단조사, 횡단조사는 고무공을 생각한다. 또 누가 또 고무공 생각하면 선생님 횡단조사도 벽 쳐서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말고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댕댕댕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죠? 자, 그리고 조사 설계가 끝났어. 선생님, 저는 일단은 뭐 지금 뭐 원인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데 뭐 도대체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선배. 저 좀 알려주세요. 저 그 뭐라 그랬어? 탐색조사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죠. 그죠? 과거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찾아봐서 과거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네? 문헌조사. 그죠? 사례 연구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그걸 뭐라 부른다? 탐색조사, 또 다른 말로 사례조사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냥 탐색조사만 알고 계세요. 자, 인과조사,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때, 그죠? 실험조사를 말합니다. 기술조사는 서베이, 패널조사, 횡단조사, 동단조사 설명 이제 막 2번, 3번 했으니까 머릿속에 조금 들어올 거야. 뒷부분 가서 한 번 더 다시 잡아 드립니다. 실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온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듣고 그래 메모하지 마. 자, 봅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수집된 상태에서 조사를 설계한 상태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 1, 2, 3. 그죠? 자료를 수집할 건데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 1차 자료는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거, 조사하는 거. 그걸 1차 자료라 그래. 야, 레포트 썼냐? 야, 우리 형이 작년에 같은 과 같은 레포트 수업 들어가지고 써놓은 거 있는데 그거 갖다 쓸 거야. 그건 뭐야? 2차 자료. 이미 해놓은 건 2차 자료. 과거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1차 자료.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설명에 대한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1차 자료는 그냥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준비하는 거 1차 자료. 과거에 해놨던 거 2차 자료. 자, 됐죠? 자, 그걸 토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관찰 조사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제 패널들이 자식들의 어떤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관찰하죠. 그냥 딱 그 뜻이야. 관찰이야. 실험조사. 선생님 실험조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실험조사는 원인과 결과. 나와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농대라든지 자연계 쪽 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해충 관련해서 실험 통계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조사 방법이 인과조사를 많이 합니다. 인과조사. 그리고 사회 문제 연구하는 과들이 있죠.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기술 조사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탐색 조사도 할 때도 있고. 자, 그럼 보면 실험 조사는 선생님 인가 조사인데 그러면 그래. 그 실험을 지금 하느냐? 과거에 했느냐? 딱 그 차이야. 그죠? 해 놓은 걸 가져오느냐? 그죠? 질문조사, 설문조사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방법론적인 것 같은 거예요. 자, 전화조사와 면접조사, 우편조사, 웹조사가 있어.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드러나. 어떤 내용을 리서치를 조사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대선 관련해서 2022년 대선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한국 리서치 회사입니다. 해가지고 전화가 와. 전화조사죠. 방법은 뭐야? 서베이를 하죠. 기술조사네. 그죠? 전화조사를 하고. 면접조사는 뭐예요? 직접 대면해가지고 하는 면접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대면 면접법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심층 면접법도 있고, 혹은 이제 어떤 단체를 놓고 이제 그 단체에다가 주제를 주고 자유롭게 토론시키는 면접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찌됐건 면접은 돈이 좀 많이 든다. 제일 많이 든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요 정도로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우편조사는
불특정 다수한테 좀 뿌리기가 좋아. 물론 이제 우편 그 뭐라 그래요? 그 우편 주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메일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야. 이메일하고는 좀 달라. 우편 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서신 보내죠. 서신.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메일은가 서신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우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이메일 보내죠. 그 나라 사업은 아니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일단은 우편 조사는 실제로 우편물 보내는 거, 엽서든 우편물이든 보내는 거 서신. 자, 그리고 웹 조사는 인터넷 조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편 조사는 다수한테 뿌리기가 좋은데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응답률이 적어. 한 뭐 10만 명한테 우편을 쫙 뿌렸어. DM 발송을 했어. 자, 근데 회신이 오거나 응답이 오는 게 거의 뭐 10%도 안 돼. 뭐 1% 와도 뭐 1%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회신율은 적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게 좀 간편하죠. 막 뿌려버리면 되니까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그죠? 텔레마케터 이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한다. 누가 전화해요? 인바운드야? 아웃바운드야? 아웃바운드죠. 그죠? 그리고 웹조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문지 게시해 놓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점은 일단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편집을 하고. 그죠?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코딩 한다 그랬죠?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입력을 하죠? 입력. 근데 우리 웹조사,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에는 편집은 물론 할 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코딩 과정이 필요가 없어져. 입력 과정도 필요 없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폼이라든지 여러분이 이제 각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설문 참여자가 설문을 참여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 실시간으로 리스트가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그래프도 막 그 보이게 되어 있어.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웹 조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좋지. 그죠? 자, 그리고 2차 자료는 내부 자료, 외부 자료, 신디케이터. 선생님, 제가 작년에 설문조사 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혹은 저번 주에 설문조사 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1억 들여서 해놨어요. 야, 돈 많이 들였구나. 아니, 설문조사에서 1억은 큰 돈은 아니니까. 어찌됐건 10억 들여서 해놨어요. 근데 그거 내부 자료로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래, 2차 자료지만 내부 자료지. 자기 거 그냥 쓰는 거니까. 너네 회사 혹은 다른 쪽,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부 자료라고 불러요. 그죠? 신문, 간행물, 여기가 만약에 조선일보야. 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선일보야. 조선일보인데 동아일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그건 뭐야? 신문 간행물이면서도 외부 자료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디케이트는 뭐냐면은 그 어떤 측정 데이터라든지 결과값을 돈 주고 사오는 거. 이런 전문 업체들이 있어. 리서치 회사들. 걔네들한테 사올 때 신디케이트로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디케이트.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일단은 조금 생소한 용어는 신디케이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기술 조사는 뭔가를 묘사하려고 할 때 데이터를 집계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특정 대상이라든지 상품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할 때 강사 1, 2, 3, 4 중에 어떤 강사가 제일 강의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들어보고 해주고 뭐 하십시오 하고 웹조사를 했어. 그러면 소비자들은 1, 2, 3, 4 중에 제일 희망하는, 선호하는 강사가 뭐다라고 기술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쓰는 기술조사. 1차 자료는 지금 내가 하는 거. 2차 자료는 과거에 해놓은 거. 어렵지 않죠? 자, 그걸 토대로 자료조사를 끝냈어. 자료조사 끝낸 거 중에서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하는 거 뭐라 그랬어? 편집. 그리고 그 편집된 걸 코딩해야 되겠죠? 그리고 코딩된 걸 토대로 코딩한 데에다가 입력을 해야겠죠? 그걸 토대로 분석을 하잖아. 그게 어디? 자료 분석, 해석.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해하면 돼. 문제 풀려. 보고서 작성, 발표. 근데 거의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는 보고서 작성 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명제적으로 해야 된다, 혼동 없이 해야 된다,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쓰여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 및 발표는 설명 넘어갈게. 자, 들어갑니다. 자, 우와, 선생님 첫 번째 곱이 넘은 거예요? 넘은 거야. 지금 여러분 첫 번째 곱이 넘은 거예요. 여기서 강의 끊고서는 포기할래 이러지 않으면 넘은 거야. 자, 봅니다. 4번. 마케팅 조사의 방법과 종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마케팅 조사의 방법과 종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마케팅 조사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탐색 조사가 있고 여기 있네. 그죠? 두 번째는 기술 조사가 있고 내가 막 별별 쳐놓은 거. 세 번째는 인과 조사가 있어요. 이 기술 조사는 하나 더 들어갔네. 이것도 맞긴 맞지. 그죠? 자, 근데 탐색 조사는 뭡니까? 뭔가를 탐색할 때, 문헌을 탐색하고, 그죠? 뭐 사례 연구를 탐색하고, 혹은 원인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탐색하고, 그죠? 선생님, 문헌 조사랑 사례 조사는 탐색 조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 그죠? 맞아. 자, 그리고 선생님, 기술조사에는 어디 갔니? 기술조사에는 횡단조사가 기술조사 아닌가요? 맞아. 횡단 있으면 또 뭐가 있어? 종단이 있고 서베이가 있고 패널이 있고 그죠? 기억나시죠? 객관식이니까 외울 필요 없어도 문제 보면 기억만 나면 돼. 자, 인과조사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뭐 실험을 하는 건데 여기 있네. 그죠? 3번 문제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기술조사는 사례조사, 아니잖아. 사례조사는 어디? 탐색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인과조사가 실험조사이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됐죠? 자, 조사 의뢰인. 자, 첫 번째 고비만 잘 넘으면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에서 4문제에서 3문제 맞고 들어갈 수가 있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조사 의뢰인이 지켜야 할 윤리. 자, 윤리라고 쓰고 점수 밭이라고 읽을게. 자, 윤리는 여러분들 뭐 윤리 관련해서 요것도 뭐 페이지로 따지면 시중에 나와 있는 한 10종 책을 내가 다 봤거든. 10종 이상인데 뭐 나머지 막 좀 이상한 거는 좀 빼고 한 10종 정도 봤는데 이것만 막 몇 페이지 돼. 근데 보지 마. 윤리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선생님 도덕 착한 거, 옳아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거. 와이프가 있지만은 옆집 여기까지 할게요. 윤리적인 거. 자, 봅니다. 조사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 없이 단지 조사회사의 제안서를 보기 위하여 제안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곳이 많아. 우리가 핸드폰 관련해서 구매를 하려고 이곳저곳에 가지만 핸드폰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가지 심심하니까 이 사람 뭐라 그런지 들어봐야지 이러지는 않잖아. 그죠? 윤리적으로 그게 바르지는 않지.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내 맘인데요 이럴 수는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그건 바르지는 않아. 자, 그리고 의사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답정 넣어. 그 결정의 옳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갖기 위해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실시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답정로 하면 안 되지. 조사를 한다는 거는 일단 조사 한 번 하면은 억 단위가 들어가요. 좀 큰 규모,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든지 기술을 한다든지 내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는 건데 의사결정 다 해놓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으로 뭐 쓰려고. 근데 이거 문제를 왜 내겠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해놔. 그게 윤리적으로 바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솔직히 뭐 텔레마케팅 관리사 실무 관련해서 뭐 우리가 에듀피데이 격리 실무라고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격리의 그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무적인 거를 알려주는 어떤 강의가 있는데 텔레마케팅 관리사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텔레마케팅 관리사 실무 해가지고 이제 보험사 편 뭐 어떤 뭐 전화 방문 뭐 사업 편 뭐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온갖 잡다한 윤리 비윤리를 막 이렇게 다 따지면서 하기엔 좀 어렵지. 도덕적으로 살기는 어렵잖아. 그지? 근데 어찌됐건 우리 윤리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4번 특정 조사 회사를 미리 정해놓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른 회사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요거 이제 제일 많은 게 정부에서 어떤 업체에다가 뭔가를 할 때 이미 이제 술 탁 먹어놓고서는 야 그래 형이 네 쪽 회사 해줄게 해놓고서는 일단은 다른 회사도 제안서 다 내시오 해놓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도 이 회사 딱 하려고 정해놔놓고 말이야 윤리적으로 이렇게 바르냐 말이야. 바르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뭐를 해야 돼요? 3번이 옳지 않은 거지.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죠? 정답은 뭡니까? 3번. 자, 윤리 파트는 조사자, 조사 결과 이용자, 면접자, 응답자의 권리 보호 5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1번, 2번, 3번, 4번은 어렵지 않아.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돼. 아, 착해야지. 윤리적으로 바라야지. 옳은 생각만 해야지. 이러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자, 근데 뭐가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특이하냐면 요거는 윤리가 아니라 권리를 보호라고 써 있어요. 응답자의 윤리가 아니라 응답자의 권리 보호. 응답자의 권리 보호.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생활 보호. 그죠? 응답자의 개인 전화번호라든지 뭐 요즘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가끔 광고에서 설문조사 관련해서 제3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런 거 V체크해가지고 넘기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특정 마트에서 그걸 돈 받고 팔았어. 한 사람당 얼마씩. 그래서 몇 천억을 벌었대. 야, 그게 윤리적으로 바른 거야, 그게? 아무리 그 제3자 동의를 받았어도 응답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그죠?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공통적 응답자의 권리는 그렇지. 또 나온다. 설문조사 시 응답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 중에는 뭐가 있대? 응답자가 응답한 정보에 관하여 조사 기업은 함부로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뭔가를 함부로 뜻하며 지나치게 민감한 질문 또한 공개를 안 하더라도 지나치게 민감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전한 권리, 참여를 선택한 권리, 조사에 대한 권리 뭡니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면접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하면서 약간 면접관은 좀 강압적인 비춰질 때가 있거든. 자유롭게 대화하더라도 또 위치가 그렇게 되면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선생님이 학생을 조사한다든지 막 이럴 때 면접으로. 자,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뭐 일주일에 성생활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도 뭘 침해하는 거야?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취재를 하죠. 개인 취재를 하면서 연예인들한테 신혼여행 잘 갔다 오셨는데 우스갯소리로 첫날 밤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윤리적인 질문은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 나오면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이거 있죠? 요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됐고. 자, 6번까지 했죠? 자, 일단은 여러분 6번까지 아마 지금 강의가 한 40분, 45분 정도 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길게 가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주의가 필요해서 환기가 여러분들 잠깐 끊고 갈게요.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